제가 말씀드릴 때는 연호하지 마시고 연호하는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연호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방금 동영상을 봤는데 저 누가 만들었어요? 아주 잘못 만들었어요.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수정권 10년에 적폐청산을 하겠다. 문재인 후보께서 그래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던 그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을 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집권 초기에 안희정 뇌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징역 갔죠. 그 다음에 끝나갈 무렵에는 박연차 돈 640만 달러 받았죠. 그러면 끝날 무렵에는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아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핵심 부서에 있던 그 정권은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부가 어떻게 그런 정부의 핵심의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뇌물 정권을 한번 세워보겠다. 10년이 지났으니까 국민들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새롭게 시작하느냐.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의 적폐는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뇌물 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요즘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던 겁니다. 두 번째. 노무현 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었어요. 바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의 서민들의 돈을 훌쳐서 조 단위의 돈을 모아갔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거 수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본인의 뇌물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 자살이라고 하니까 그 듣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단순히 도박 세상을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민들의 돈을, 주머니 돈을 전부 훔쳐가지고 조 단위의 돈을 누군가 가져갔는데 그 돈이 가져간 사람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이거 밝히겠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좌파들이 집권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묻혀버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지만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가지고 그때 좌파들의 적폐를 청산했어야 됩니다. 그거 못했어요. 덜렁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더 이상 못하고 중단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면 바다 이야기에
들어갔던 서민들의 주머니 돈, 그거 밝히겠습니다. 밝혀가지고 과연 이 땅의 좌파들이 어떻게 했나, 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기들은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정권교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라는 것은 집권자의 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정당사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당이 5년 내외에 명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것은 집권자의 교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권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뇌물공화국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2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정권교체가 아니죠. 노무현의 아바타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이 되었던 그 정권을 10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는 게 문재인의 정권교체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는 집권자의 교체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홍준표 정권이 탄생을 하면 그 박근혜 정권이 2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의미를 문재인 후보는 잘못 알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 번째, 지금 몇 분 남았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길게 할지 안 할지. 세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래 네 사람이 이제 포토라인에 섰어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개인이 돈을 먹었기 때문에, 사익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기가 사익을 취하거나 개인이 먹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 박수 치지 말고 더 들어보라니까. 제가 쭉 여태 탄핵 과정하고 다시 보니까 기껏 얻은 게 최순실이한테 옷 몇 벌 얻은 거는 있더라고요. 최순실이한테 옷 몇 벌 얻은 거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먹어가지고 들어간 대통령하고 똑같이 포토라인에 이제 섰어요. 섰는데 제가 어제 전라북도 처갓집에 가면서 새만금 가면서 기자들이 하도 구속할 것이냐 불구속할 것이냐 물어잡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은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은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 전에 지가 미리 눕는다. 아마 구속 여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이다. 자기 직권을 자신하는 사람이 그 사람 눈치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구속하는 게 대선에 좋은지 불구속하는 게 대선에 좋은지 열심히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곧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선거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는데 이게 5분 남았네. 충분하네.
선거가 임박했는데 우리가 갈라치기를 하면 안 돼요. 대선이 되면 지게작대기도 대선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동단결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요, 이래가지고 노무현 뇌물공화국이 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대동단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요, 유럽의 좌파가 몰락을 했습니다. 남미의 좌파도 몰락을 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좌파 강풍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냉철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강의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거구 국수주의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거구 국수주의자입니다. 일본 아베, 거구 국수주의자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도 똑같습니다. 이른바 스트롱맨들입니다. 세계가 좌파가 다 몰락을 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강의 지도자들이 스트롱맨들이 다 지배를 했는데 한국의 유약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스트롱맨으로 이 사람들과 한판 해보겠다 이겁니다. 저는 검사 때도 그렇고 정치할 때도 그렇고 경남지사 할 때도 스트롱맨 그런 지도 방침으로 쭉 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살 길이 소통, 경청 이래가지고 좌파 지도자리느냐 그 유약하게 소통, 경청만 하다가 세월 보낼 겁니까? 이제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홍준표가 적어도 경상남도 지사를 할 때 좌파 노조하고 3년을 싸워서 내가 꺾었습니다. 아마 민주노총이 87년 창립 이래 정치인한테 꺾인 거 유일한 게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한 푼도 땅 안 팔고 내 3년 6개월 동안 재정개혁, 행정개혁만 해가지고 1조 4천억의 빚도 다 갚았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로 갔을 때 경남도의 청렴도가 전국에 꼴찌였어요. 그런데 그 청렴도를 1등으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경상남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마음이 돼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저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당들하고 전부 한마음이 돼서 이제는 정권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정권 창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새롭게 시작하느냐.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의 적폐는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뇌물 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요즘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던 겁니다. 두 번째. 노무현 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었어요. 바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의 서민들의 돈을 훌쳐서 조 단위의 돈을 모아갔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거 수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안희정 뇌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징역 갔죠. 그 다음에 끝나갈 무렵에는 박연차 돈 640만 달러 받았죠. 그러면 끝날 무렵에는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아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핵심 부서에 있던 그 정권은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부가 어떻게 그런 정부의 핵심의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뇌물 정권을 한번 세워보겠다.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본인의 뇌물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 자살이라고 하니까 그 듣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단순히 도박 세상을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민들의 돈을, 주머니 돈을 전부 훔쳐가지고 조 단위의 돈을 누군가 가져갔는데 그 돈이 가져간 사람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이거 밝히겠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좌파들이 집권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묻혀버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지만 간이 작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연호하지 마시고 그 연호하는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연호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방금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저 누가 만들었어요? 아주 잘못 만들었어요.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수정권 10년에 적폐청산을 하겠다. 문재인 후보께서 그래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던 그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을 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간이 작아가지고 그때 좌파들의 적폐를 청산했어야 됩니다. 그거 못했어요. 덜렁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더 이상 못하고 중단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면 바다 이야기에 들어갔던 서민들의 주머니 돈 그거 밝히겠습니다. 밝혀가지고 과연 이 땅의 좌파들이 어떻게 했나 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기들은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집권자의 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정당사가 없습니다.